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에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에서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16도에서 1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거나 담요 등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수험장으로 향하는 아침 시간대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고사장까지 거리가 좀 있다면 여유 있게 출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16도,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조금 지나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부터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도 내 8개 지구 73개 시험장에서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치러집니다. 도내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400여 명 적은 2만 4천여 명으로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해 오후 5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은 휴대전화와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이어폰 등을 소지하면 안 됩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포항과 경주 18개 시험장에 오늘까지 지진 비상대책 상황반을 운영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주와 영천 지역에 12개 예비 시험장을 준비했습니다. 포항 지진 1년 연속 기획 뉴스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흥해읍 일대 많은 아파트가 갈라지고 부서져 큰 피해를 겪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쉽지 않은 데다 비용도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큰 부담이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2평짜리 좁은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지진 대피소입니다. 갈 곳 없는 이재민 200여 명이 벌써 1년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이어서 건강이 걱정입니다. 1년째 부서진 집을 수리하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욕실이 부서지고 벽이 쩍쩍 갈라지는 피해를 받지만 돈이 없어서 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그 돈 다 줬고 뭐 돈 있는 게야. 그래 나이가 70이니까 할 짓도 없고. 건물이 심하게 부서져 사람이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포항 흥해 지역 아파트 단지는 모두 5개. 지금 주먹이 많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많이 생겼고. 이들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건축 비용 때문입니다. 분담금 1억 6천은 절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분담을 해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아파트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지진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포항 지진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지진 피해 아파트 대부분이 1년 동안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자가 확정됐습니다. 흥해 특별재생지역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인데 예산 확보가 사업 성공의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뒤틀림에 약한 벽돌로 마감해 지진 피해를 명료하게 보여주었던 포항시 환호동 대동빌라. 지난달 31일 부영그룹이 현재 81가구를 121가구로 재건축하기로 하고
포항시와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동추진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첫 재건축 사례입니다. 반면에 진앙지인 흥해 지역 5군데 이주 대상 아파트는 1년이 돼서야 겨우 재건의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포항시는 흥해 도심 120만 제곱미터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고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5개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과 체육관, 주차장, 복합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 등을 짓기로 하고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각 의사가 있는지 설문조사해 내년 초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체 흥해 지역은 그 120만 평방미터로 저희들이 특별 재생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 지역에 뭐 한 49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일찌감치 재건축을 결정한 대동빌라 주민들은 첨예한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지진 피해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포항시나 국토부에서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단 일치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뒤늦은 계획마저도 임시 주거시설 생활자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돈 100만 원만 내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거 가서 고쳐버리고 내 집 가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사는 1년씩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주택이 전파돼 컨테이너 집인 희망보금자리와 이주 판정을 받지 못한 한미 장관 맨션 등 흥해 체육관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모두 60여 가구. 지진 1년이 되도록 내 집 마련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지진을 겪은 일본 고베는 도시재건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특히 도심공원의 방제 기능을 중요시했는데요. 재난 대응에는 과유불급이 없다는데 이 방제공원은 재난 발생 시 3일 72시간 동안 20만 시민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일본 고베에서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평소에는 시민들이 한가로이 여가를 즐기는 공원이지만 긴급 재난이 발생하면 대피소와 구호시설로 바뀌는 방제공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피난할 것을 대비해 알기 쉽게 안내판을 설치해두고 계단이나 턱을 없애고 쉽게 뛰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베 시민 20만여 명이 한꺼번에 이재민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 3일 72시간을 버틸 수 있게 비상용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いろんな流通業者からの救援物資ということで流通備蓄とあと国とか他の自治体からの応援の物資それから今ここで備蓄している現物備蓄といったもので総合的にこの3日間の20万人の方にお配りできるように対応しております。 공원 지하에는 200톤의 물이 저장돼 있고 비상용 자가발전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많은 피난민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비상위생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これはですね、今蓋がしてありますけれども災害の時にはこの蓋を開けてで上にテントを立ててこの中でお手洗いトイレをし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ます。でこの下で、下水管と直結しているのでそのまま流すことができる。他の下水の機能とかが止まった時にもトイレが使えるっていうのはとても災害時大切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 고베시는 1995년 대지진 전까지 400년 동안 지진이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활성단층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진 대비가 미비했고 이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포항도 양산단층의 존재가 확실하고 언제든지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제공원 설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일본 고베에서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경북도당은 포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자 독식인 현행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53%, 더불어민주당 13%, 국민의당 15%, 정의당 5%를 득표했는데 실제 의석은 새누리당이 90%인 22석, 민주당이 8%인 2석을 가져갔고 나머지 30% 민심은 사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소선거구제로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비례형 연동제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유치원 6개가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유치원 입학 시즌이 시작되는데 피해받고 고통받는 건 학부모들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요즘 딸이 다닐 새 유치원을 찾느라 정신없습니다. 6살 딸이 멀쩡하게 다니던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닫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폐원을 위한 학부모 동의서까지 보내왔습니다. 부모들이 전부 다 몰려다니면서 지금 유치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전부 다 부모들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자기가 받고 그냥 폐원을 하면 끝인 거고.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을 위해선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4곳과 경북 2곳의 유치원이 이렇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 악화와 개인 건강을 폐원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속내를 보면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영향이 큽니다. 시국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약간 반발심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법 때문에 이제 접선을 위해서 굉장히 다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폐원만큼 국공립 유치원을 만들겠다 발표했습니다. 부모로선 당장 유치원 찾기가 쉽지 않고 입학금, 원복 같은 추가 비용도 부담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전부 다 학부모나 원생들이 감당할 수 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해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진흙탕 싸움에 빠진 가운데 교육당국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내년에 독도 입도객이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독도 입도 지원센터와 방파제가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 2005년 이후 174만 명이 독도를 찾았지만 기상 악화로 입도하지 못한 방문객 44만여 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울릉도 독도 지역 지원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 독도 관련 사업을 경상북도지사와 울릉군수에게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 갈등의 골이 아주 깊습니다. 요즘 특히 구미에서 더 그런데요. 이른바 보수의 성지라는 구미에서 여당 출신 시장이 나오면서 구미시 행정이 과거에 발목 잡혔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안돌 기념행사가 구미에서 열렸습니다.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마을운동 평가 문제로 이념 논쟁에 빠진 듯한 구미시로서는 최고조 긴장 상태에 놓인 겁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출신 장세용 시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참석했습니다. 저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평생 공직 생활의 이정표로 삼아왔습니다. 구미시 안에 있는 새마을과라는 부서 명칭을 두고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장세용 시장은 새마을과를 폐지하기 위해 조직 개편 개정 조례안 입법을 예고했지만 한국당이 주류인 시의회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1,000억 원 예산이 들어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도 말썽입니다. 구미시는 운영비 부담을 걱정했고 경북도가 결국 맡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깔끔한 처리가 부족합니다. 2년간 같이 공동 운영을 합의를 했으니까 아직까지 처음엔 그거 가지고 지금 굳이 그러면은 내실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시민단체는 구미는 당장 경제가 중요하다며 시장에게 협치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와 장세용 시장이 보수와 진보를 다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설득하는 유일한 길은 경청하고 진심을 다해서 대화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에 애착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추락하는 경제 속에 구미는 장세용 시장 출범 이후 민생과는 거리가 먼 새마을,
박정희라는 이념 갈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내버스 대책위원회는 시내버스 보조금 의혹과 관련해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버스 운행의 효율성 문제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오는 25일까지 시민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여자 컬링 팀킴의 폭로 이후 선수와 코치진 모두 바깥 접촉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경북체육회가 양측을 직접 접촉했는데요. 관련 내용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최보규 기자입니다. 팀킴이 의성군 등 세 곳에 호소문을 보낸 당일 저녁, 경북체육회가 선수와 코치진의 입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먼저 컬링 훈련장 운영 부분. 그 컬링장은 그 김경두 교수 내지는 그 딸이나 사위나 등등의 허락 없이는 사용조차 못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스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기술도 필요하고 예산도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도자 측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평창 올림픽 이후 대회 출전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선수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올림픽 과정에서 많은 부상도 입었고 또 마음의 어떤 부분도 허탈한 이런 부분도 있고 멘탈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케어해서. 하지만 선수들은 모호한 시상금 배분과 폭언, 각종 의성비하 발언으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코치진의 전면 교체를 일관되게 요구했습니다.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지금 감독을 교체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훈련하고 싶다. 출전하고 싶다. 정말 제대로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 선수들은 오늘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정부와 대한체육회의 합동감사는 시상금 등 선수단 운영의 비용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한편 감사장에는 김경두 전 부회장의 사위인 장반석 감독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자리를 피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주시가 권역별로 복지팀을 늘리는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23개 읍면동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하는 경주시는 내년부터 복지팀을 3개 더 신설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복지 성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463명의 명단을 도보와 홈페이지 위텍스에 공개했습니다. 최고액 체납자는 이철희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의 장본인인 장영자 씨로 경주시의 주민세 8억 2천여만 원을 22년 동안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은 포항 동해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이 종합토지세 11억여 원을 내지 않아 가장 많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달 고용 동향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실업률은 3.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146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해 6천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농림업과 제조업에선 늘었지만 개인과 공공서비스업에서 3만 4천 명, 건설업에선 1만 1천 명 줄었습니다. 도내 어촌마을 전담 지원기구인 경북 어촌 특화지원센터가 어제 문을 열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해양수산부의 어촌 특화지원센터 공모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어촌 경제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020년까지 15억 원을 들여 도내 어촌계와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270곳을 대상으로 자원조사와 6차 산업화 등을 추진합니다. 경주시는 어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간포 모류리 송대말 무이나 등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26억 원을 들여 송대말 등대 일원의 역사 박물 전시관과 전망대 등을 만들어 간포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에서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16도에서 1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거나 담요 등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수험장으로 향하는 아침 시간대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고사장까지 거리가 좀 있다면 여유 있게 출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16도,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조금 지나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부터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